안녕하세요. 한국산 개미입니다. 9월 15일 트레이딩 복귀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은 일단 장 개시 전에 프리마켓은 분위기가 좋아서 이미 상승 출발하고 있었고 트렌드도 상승이었는데 막상 장 시작하고 나서는 재미가 없었죠. 쭉 횡보만 하다가 결국은 빠지면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했는데 트레이딩은 결국 장이 열린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결국 장 개시하고 나서 그 후에 이 시장이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가 중요한데 정말 어제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마켓비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변동성도 없고 위아래로 많이 출렁거리지도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0.2% 감소에 그쳤기 때문에 이건 US 500 차트인데 선물 차트인데 각 종목별로도 크게 큰 변동성 없이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는 0.16% 상승으로 마감한 것처럼 큰 변동성 없이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력 종목들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고 빠지기만 엄청 빠졌습니다. 특히 어제 그 전에 그저께 주력 종목은 게임스탑, 나노엑스, 니콜라, 오버스탁 이 네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나노엑스랑 니콜라는 이게 나노엑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단기 조정 후에 기대감이 꺾이면서 하락 추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한번 꺾이면 수급이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역시 오늘도 하락 추세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아예 오늘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갔고 아예 주력 종목에서 제외했고 니콜라도 어제 14일 반박 기사가 나왔죠. 반박 기사를 읽어보니까 대충 반박 기사를 요약하자면 꿈은 너희들이 꿨지 내가 꾼 게 아니다. 이 거품은 너희들이 만들었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반박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딥바이어들도 여기 상승 추세가 아예 없겠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상승 추세가 없겠다 보고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주력 종목에서 제외했죠. 그래서 어제 15일에 게임스탑과 오버스탁만 상승 추세여서 오늘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빠졌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 어제 오버나잇 스윙 목적으로 사뒀던 매도를 쳐서 익절을 했고 3%의 수익을 봤는데 그 후 프리마켓 분위기가 좋아서 살짝 사뒀다가 장이 열리면서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빠진 폭이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 12%한 번에 빠졌습니다. 이런 매도 물량은 이런 종목의 추세를 결정하는 한 세력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패닉셀링이라기보단 고래가 빠져나갔고 그 고래가 빠져나간 매도 물량에 겁을 먹은 패닉셀링까지 더해졌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이 당시에는 하지 못했고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제 원칙대로 빠지면 들어간다 원칙대로 여기보다 조금 더 빠졌을 때 1차 지점에서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 크게 빠졌을 때 이쯤이면 바닥이지 않을까 싶어서 바닥을 확인하지 않고 일단 들어갔는데 그 후에 더 빠졌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저도 약간 머뭇거려져서 이게 빠지는 장이다. 이때부터 이제 빠지는 장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사실 제 전략 그대로 밀어붙여서 여기 바닥에서 한 번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때는 정말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솔직히 사실 그 공포를 이기고 사야 되나 하는 아니, 사야 되는 게 맞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사는 결정을 내리는 용기가 결단력이 이때 부족해서 한번 더블 바텀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왜냐하면 빠지는 장이었고 이게 이런 큰 세력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이 수급이 과연 돌아올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 수급력이 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큰 반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지겠지. 그리고 그 순간에 시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블 바텀이 확인이 되면 들어가자. 그래서 제 매수 타이밍을 요쯤으로 접고 기다렸는데 역시 그 지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이때라도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게 한 번 못 들어가니까 다시 들어가는 게 머뭇거려져서 결국은 못 들어갔죠. 공포에 사야 되는데, 공포에 사는 게 맞는데 이것도 어쩌면 제 원칙을 또 공포에 질려서 지키지 못한 거라 어쩔 수 없이 물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한번 물리고 이거는 회복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손실을 감수하고 파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 그렇게 팔았을 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몇 번 목격해서, 그 사실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도 빠질 땐 빠지더라도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했고, 그만큼 오르는 게 큰 만큼 빠지는 것도 큰 종목이라 사실 이 정도는 감수하고 다시 오르겠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버텨야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버티고 있고, 다행히 지금 상승 추세로 끝나긴 했는데, 상승 추세에서 끝났고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익으로 전환되는 구간이라 오늘 하룻밤 사이에 다음날이 됐을 때 오버나잇 스윙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바로 과감하게 손절 치고 다시, 사실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서 이거 먹고 이 손실을 만회하는 작업을 계속 했어야 됐는데, 이게 공포에 질려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공포에 나름 익숙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공포가 극복하기 여전히 조금은 힘들다 라는, 경험치가 아직 쌓이지 않았다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더딥 전략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았다. 여기서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 지점에서도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고, 그 후에 멘탈을 다시 가다듬고 이런 딥 구간에서 들어가서 추가적인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는데, 약간은 멘탈 관리만 했어도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쉽다. 그리고 또 오늘의 결론은 물타기는 하지 말자.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걸 물타기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는 딥바이어니까 빠지면 산다라는 목적으로 들어간 건데, 근데 사실 빠질 때 어떻게 빠지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파냐, 이 종목은 분명 오를 건데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에 의해서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파는 거냐, 아니면 큰 고래 세력이 어떤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 하에 파는 거냐, 그래서 떨어지는 거냐, 이거를 충분히 판단하고 전자라면 들어가고, 전자라면 분명 반등할 거기 때문에, 후자라면 하나의 수급 세력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 반등이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딥바잉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고, 그래서 사실 왜지? 왜 고래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내일 16일 있을 경제 이벤트가 있죠. 사실 내일 굵직굵직한 지수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웬스데이 16일 보면 영국의 CPI 지수도 있고 PPI 지수도 있고
미국의 퀄리티 세일즈 나오고 크루드 인벤토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FOMC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빠질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고래들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테슬라가 다시 뭐 IT 종목, IT주가 반등은 하는 시기라서 여기서 자금을 빼고 절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고래가 분명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캐치를 할 수 있었는데 프리마켓에서의 반등의 기대감에 사실 어제도 강세장이었고 이 강세장이 오늘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기대감이 너무 기대했다. 역시 너무 예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을 보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예측한 대로만 시장이 흘러가주길 바란 건 아닌가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게임스탑인데 어제 딱 여기서 들어갔는데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너무 조용했고 오버스탁 때처럼 수급 세력이 사라져버려서 재미가 없었는데 게임스탑도 그래서 또 살짝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빠지는 순간까지 사실 오버스탁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서 이거는 관심 밖으로 두고 있었는데 다시 반등했을 때 수익 실현하고 입절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수급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것도 역시 내일 있을 일 때문에 그런가 수급력이 사라져서 좀 두고 보고 있는 단계고 나노엑스는 이상하게 빠질 줄 알았는데 장 초반에는 프리마켓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17%를 올리는 기염을 토하길래 뭐지 이건 싶어서 일단 조금만 보초병을 세워뒀다가 역시 빠지길래 이 빠지는 구간에서 얼른 빠져나왔고 3% 손실을 보긴 했지만 와 그거 빠지는 게 빠지는 각도가 보시는 것처럼 한 35% 빠졌습니다 한 번에. 역시 변동성 최고라니까. 변동성 최고의 종목만 트레이딩합니다. 그 외에도 수급력은 없고 조금씩 반등하다가 결국은 빠졌고 잘 들어가지 않았다. 주력 종목에서 제외한 건 잘했다. 난 판단이 들었고 니콜라는 역시 뭐 중간에 잠깐 반등은 있었지만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장에서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니콜라는 이번 사기극이 어떻게 밝혀질지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약간 앞으로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 테슬라도 지금 장 시작하기 전부터 일단 갭상승을 시작했는데 그 후에 고작 올라간 게 2%밖에 안 돼서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었다. 그 사실 어제 주요하게 봤던 게 어제 IPO 했던 아웃센 메디컬이라는 종목인데 결국 22%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종목이 어떤 회사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신장 투석기를 개발한 의료기기 업체인데 이게 이 당사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 신장질환으로 인해 신장 투석이 필요한 환자신데 여기가 이분 집입니다. 집이고 집에서 이런 간편한 기기 하나로 신장 투석을 할 수 있게끔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신장 투석이 이게 신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근데 한번 신장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주기마다 결국 일종의 구독 경제 모델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경제 모델인데 신장 투석을 해보신 분들은 물론 없겠지만 주변에서 보면 신장 투석을 하려고 하면 이게 병원 예약을 잡고 해당 시간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가서 일정 시간 동안 신장 투석을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활동을 제약받는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병원까지 가는 시간과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는 시간을 자신의 집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시간적인 비용과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이런 기기 하나 구매해서 뭐 추가적으로 부속품들도 추가적으로 주기적으로 구매를 해줘야겠지만 거기까진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이 정도 신박한 아이템이면 이거 분명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보고 사람들이 분명히 IPO 때 물려서 상승할 거다라는 논리로 접근해서 구매하려고 계속 어제 장 하루 내내 종목을 검색을 했는데 이게 계속 종목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키움증권을 쓰는데 아니 엑스팽 IPO 할 때는 잘 뜨더만 왜 안 뜨는지 참 의문이고 저의 이 22%에 물론 이 22%를 끝까지 가지고 가지 않았겠지만 단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수익을 못 얻게끔 해주신 키움증권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갖다 바치고 있는 우수한 고객인데 서비스가 실망스럽습니다. 키움증권 아마 오늘도 살짝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두고 봐야겠고 현재 주력 종목은 이렇게 OM이랑 게임스탑, 오버스탁 그리고 내일 IPO 하는 스모까지 총 4개로 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버스탁 물리는 바람에 어제 결국 시장도 재미가 없었고 결국 승률은 50%에 그쳤고 50%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68,000원 났다는 건 이건 굉장히 개인적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물린 걸 잘 매도해서 내일 수익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